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5G 테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5G 테마 전망 및 핵심 주도주 세 꼭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5G 테마는 시대적 주도주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KMW라든가 이제 오유솔루션 대장주급이 랠리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매수 관점에서는 뭐 선뜻게 잘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5G 전반은 2021년까지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2019년 시작해서 19년, 20년, 21년 일반적으로 제가 모든 급등주들의 통계를 보니까는요, 대체적으로 3년 오르면 거의 끝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중성주는 1년 만에 끝내는 것도 있고 2년 만에 끝내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5G 테마는 2021년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고 본 거고요. 그 5G 테마에 대해서 뭐 다들 이제 이해 폭이 넓겠지만,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5G는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죠. AI라고 그러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빅데이터 등등이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4G로는 안 돼요. 렉이 걸리죠. 당연히 5G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2019년도 4월 3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드디어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출발했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역시 그 5G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이제 내년도 도쿄올림픽을 뭐 5G 올림픽이다 이렇게 표명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기술력이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5G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이후서부터 특히 본격적으로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이 제일 꽃을 피울 것 같아요. 내년이. 후년은 모르죠. 너무 2020년에 너무 강렬하게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때 조기에 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제2의, 우리 그 투자자들 꿈에 제2의 KMW, 오이솔루션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KMW하고 오이솔루션을 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하게 급등할 종목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RFHIC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소개해드렸는데, GAN이라고 하죠. 질화 관륜 기반 트랜지스터 및 질화 관륜 기반 전력용 증폭기를 생산하는 업체죠. 지금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주 매출이 사실 파웨이에서 발생되죠.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파웨이에 대한 뭐 제재를 또 했다고 그러는데, 파웨이 매출은 60%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순수 파웨이 매출에서 뭐 노키아라든가, 그리고 뭐 일본, 뭐 인도, 중국 이쪽으로 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관륜 기반된 트랜지스터는 그 RFHIC가 세계적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급증 구간에 접어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보면 지난번에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지만, 2분기 실적서부터 사상 최고치가 나왔어요. 이미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은 실적 절정기에 진입했는데, 다행히 RFHIC 같은 경우는 보통 4분기서부터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2020년도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 절정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뭐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제 매출, 이노와이어리스 매출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500억대 후반에서 600억대 초인데, 올해 예상 매출이 1100억을 넘어가죠. 매출이 여러분들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말 그대로 경천 동지할 일이죠. 영업이익이 금년도, 죄송합니다. 잘못 오타가 났네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2억인데,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뭐 210억 정도, 지금 KB증권자를 보니까 210억까지 나오더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는 뭐 통신용 시험기, 통신용 계측기 만드는 회사고, 이쪽 분야에서 이제 매출이 급등한다고 보는 거죠. 기타 종목이 이제 HFR, FL텍, RN2 테크놀로지, 전파기주, 이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KMW하고 오이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KMW 월봉이에요. 대단하죠. 과거 역사적 고점이 대략 한 13,000원이거든요. 13,000원. 요 구간이 13,000원인데,
13,000원 돌파하고 지금 8만원을 넘어왔어요. 8만원. 현재는 지금 76,000원인데 8만원을 넘어왔어요. 보통 우리가 혁명적 주도주는요, 혁명적 주도주는 역사적 고점, 바닥서부터가 아니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최소한 10배 오릅니다, 10배. 그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번 보죠. 두산중공업이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당시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소재 산업재를 다 빨아먹죠. 그렇죠. 뭐 조선철강기계화학, 소재 산업재들. 당시 두산중공업이 역사적 고점이 불과 한 10,000원 정도, 만원 정도짜리가 16만원까지 급등을 해버리죠. 16만원까지. 이것도 기간을 보면 1년, 2년, 3년 올라요. 3년. 지금 두산중공업, 이 초대형 주들도, 1000%가 넘게 오르는데, KMW 그렇다면 13,000원, 12,000원, 13,000원이 13,000원 돌파하면 13만원 정도까지 가야 되겠지. 13만원, 4만원 가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7만원 기준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100%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미리 빨리 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을 우리가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오이솔루션 볼까요? 자, 오이솔루션도 그 결정적 주도, 핵심 주도들은 사실 그 KMW가 가장 먼저 국면을 돌파했고, 오이솔루션도 과거 2만원 역사 고점인데 2만원 돌파해서 지금 55,000원, 72,000원까지 갔거든요.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이솔루션도 일봉을 보면은 지금 이제 7만원대까지 급등 이후에 어때요? 숨고르기라고 봐야 되겠죠.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더. 근데 역시 오이솔루션 이미 그 실적도 최고치가 나왔어요. 최고치가 막 나오고 했기 때문에 좀 뭐라 할까, 이제 대중들, 개인 투자가들 좀 끼고 그랬거든요. 그런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MW, 제2의 KMW, 제2의 오이솔루션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고, 해당 분야마다 투자 회수 구간이 다른 겁니다. 이게 KMW가 먼저 올랐다고 무조건 제일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뭐 기지국 만드는 회사들은 바로바로 기지국 매출이 증가하죠. 근데 후발로 우리가 실적 절정기에 진입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RFHRC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RFHRC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면은 이제 역사적 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대략적으로 이 고점이 어딘가요? 좀 차트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뭐 한 38,000원까지 갔었네, 이때. 여하튼간에 3만원대 고점,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 첫 번째 눌림목이죠. 첫 번째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RFHRC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여기 5월달, 이게 5월 24일인가 그러는데, 이때 5월달에 주가가 급락을 한 이유가 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파웨이 회장 딸을 갖다가 캐나다에서 구속을 하고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죠. 굉장히 크죠. 사실 미중과 무역 전쟁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죠. 핵심적인 요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FHRC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거의 뭐 70%, 한 60% 이상이 파웨이 발이에요. 파웨이에 납품한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악재죠. 근데 우리가 이 급등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로부터 탄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세력이 달라붙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악재가 터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악재가 터진다고 무조건 매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이죠. 이미 몇몇이 5G 테마는 몇몇이 시대적 주도주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RFHRC가 한번 제동이 딱 걸렸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반전이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 평균 매집 단가를 보니까 한 25,000원 정도 돼요. 25,000원.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곱하기 중성주는 5배까지 나와요. 5배까지. 그럼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지금 조종기에 있어요. 지금 시황도 뭐 좀 안 좋고 조종기에 있는데,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입니까? 1시 한 6분 정도 전에 접어드는데, 지금 마이너스 600원 빠져 43,000원인데, 제가 보기엔 최악의 뭐 4만원도 살짝 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1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RFHRC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손해봤다, 흔들리잖아요. 그럼 다시 5월달 이 매집 세력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역사학자 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죠. 과거 이런 매집 경력, 매집 명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25,000원 전후에서 어마어마한 악재도 불구하고 매집한 세력인데 내가 요거 먹으려고 내가 그 매집을 했겠느냐? 엄청난 리스크를 아는 거죠. 자, 사례 종목으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셀트리온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뜬금없이 셀트리온이 나오는데, 자,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그 셀트리온도 저희 그 당 연구소에서 과거 추천을 해서 많이, 뭐 틀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이때죠, 이때 대량거래죠. 2013년도 4월 달에, 이때 이제 분식회기가 불거졌었고, 회사가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보니까 셀트리온, 제가 경향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서정균 회장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죽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체 포기각서 쓰고, 그 사채업자가 당신 이제 포기할 뭐 장기도 없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악재가 그 터지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잠재 매도 세력조차 다 이탈이 된 거죠.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죠. 뭐 좀 시쳇말로 뭐 방송 중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똥물까지도 다 결합한 거예요. 매도 잠재 대기 매도 세력마저도 모두가 이탈이 됐다고 본 거죠. 이게 2만 원대거든요. 이 힘으로 결국은 거의 뭐 한 40만 원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매집과 분산의 아주 일반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노 와이어리스도 월봉을 먼저 볼까요? 이노 와이어리스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누르면 첫 번째 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콘텐츠가 좀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한 지가 지금 한 달 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느네요. 자,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전에 투자, 물론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뭐 아주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프로분들도 계시고 초보분들도 계시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또 많이 노력해서 좋은 컨텐츠로 제가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하고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두 꼭지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실. 자, 이노 와이어리스. 작년에 영업이익이 2억에서 올해 200억, 21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도 매출이 62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1100억이 넘어간대요. 자, 일봉이죠, 일봉. 3만 한 2천원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돌파하고 첫 번째 누름목이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저점의 기울기가 이제 일정한데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취를 차원으로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식을 정확히 상태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상태할 수가 없죠. 그만큼 반대로 또 주식을 또 정확히 바닥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HFR 한번 보죠. HFR. 이런 거는 조금, HFR 같은 경우는 액면 봉합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조금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HFR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진 것 같네요. 관성이 개입돼요. 관성과 함께 가수요가 개입됩니다. 가수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서 이 5G가 과연 시대적 주도주인가? 자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시대적 주도주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단기 우리가 시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좀 넉넉하게 접근하면은 승부가 난다고 보는 거죠. HFR은 우리가 차트 봐서 조금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FR텍. 자, FR텍도 투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RFHIC,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가 가장 우리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좋고요. FR텍은 좀 투기적입니다, 투기적. 움직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은 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FR텍 같은 것도 제가 추천해주고 싶을 만해요. FR텍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역사적 다중 저항선으로 돌파하고 일봉상 보니까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6,000원 정도 살짝 깨지면은 뭐 충분히 승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RN2 테크놀로지. RN2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죠. 상장된 지가 거래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위에 특히 꼭지가 많죠. 위에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매도 압박이 강하고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매집이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한 종목만 더 보죠. 전파기지국. 제가 이거 전파기지국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것도 좀 투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5G 하면 예를 들어서 뭐 KMW, OU솔루션은 엄두도 못 내고 RFHRC 혹은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은 사고 싶은데 좀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파기지국 이렇게 저가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중들의 집단사가 동시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거워져요. 그리고 흔들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도주의, 시대적 주도주의 연장선상이라는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고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RFHRC가 제일 좋습니다. 단연코 RFHRC가 좋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매집에 절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뭔가를 절대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다. 라면 얼마나 그게 사실 의지가 많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셀트리온 당시 뭐 분식회계다 뭐 디폴트 가능성이다 그랬는데 믿었던 건 뭐냐면 테마섹이라는 데서 2천억을 넘게 출자를 했어요. 테마섹은 여러분들 우리부터 금융이 발달된 싱가포르 국부펀드. 우리로 따지면 뭐 국민연금 같은 데죠. 그런 데서 2천억을 출자한다는 것은 나중에 뒷담화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뭐 변호사라들 회계사들 수십 명이 와서 한 6개월 정도를 뒤진대요. 그러고 2천억을 출자했다면 그것은 분식회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약간 이제 우리가 관점은 다르지만 그 RFHRC는 지난 5월달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RFHIC, 그 다음에 OE솔루션, 죄송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요 두 종목 정도. 비중을 둔다면 6대4나 한 7대3 정도. 그 정도 비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